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광주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부산에 계신 분들도 있고요, 제 팬들이 또 제주도에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끔가다 전화가 오십니다. 문자 팬들이 전화를 하다 보면 이제 안녕하세요, 전 제주도에 있어요, 팬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막 그냥 좀 감개가 무량하지. 예, 유일하게 전국 8도 중에서 경마를 안 하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 같아. 강원도 분들은 서울로 올라오세요. 제가 보니까 제가 옛날에 그 경마장에 그 시상대 옆에가 제 자리였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 시상대에서 막 쩌렁쩌렁 울리고 그러면 3층하고 4층에서 막 손흔 들고 계신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강원도 분들도 오셔가지고 경마를 하시더라고. 어떻게 오셨냐니까 차 끌고 왔다고 그러시더라고. 야, 걔들 좀 돈 좀 따갖고 가셔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먼 데서 오셨는데. 뭐, 지금은 교통편이 좋았지만, 옛날에는 제가 10년이 넘었잖아요. 전문가 한지. 초창기 때니까. 그때는 교통편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구도로밖에 없었을 때니까. 그럴 때부터 오셨으니까, 뭐, 굉장한 고생을 하신 거예요. 자, 뭐, 적중 내역은 지난주 일요일 경마 때, 할로마크의 스페셜싱, 단통으로 복승식 206배, 상승식 749.1배, 3주는 깔끔하게 적중을 하면서 일요경마도 대승을 했고, 3주 연속 근간 서울이나 제주나 부산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대승을 하고 있는 강타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교차는 강타가 거의 부산 자체 경마를 조금 못하면 교차에서 그냥 빵빵 터지고, 자체 경마를 조금 잘하면 부산보다는 서울에서 또 빵빵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경마 이번 주도 어디서 터질지 모르겠어. 지난주에 7개인가를 맞췄는데 일요경마에서도 잘했어요. 206배가 껴있는데 저보다 못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뭐 그냥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강타를 믿고 오시면 더욱더 잘할 겁니다. 왜? 저는 프로니까요. 아니, 손님도 한 명도 없어. 그런데 뭐 맨날 마침 와 만세 했는데 나만 만세야.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어. 근데 내가 와 만세 했는데 막 3층에서도 꼭 내가 이렇게 마지막 경주를 마치고 딱 오면, 이렇게 경마장을 나올 때 보면, 아니면 지점에서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저 다 내 팬이야. 아우, 누가 맞췄겠어, 이 경주를. 그러면서 딱 보대에 딱 어깨 힘들고 딱 나와. 근데 하루에 저기 해서 올킬 당했어. 어메, 철모 하나 가져와라. 뒤통수 맞겠다. 이러다 그냥 누가 벽돌짝으로 그냥 뻥 때릴 것 같아. 그냥 철모를 쓰고 나와야 돼, 그럴 땐. 와, 그럼 완전히 찌그러져가지고 저 구석에서 이렇게 가고. 근데 이제 이기면, 니들이 경마를 알아? 이러면서 탁 오는 거지, 뭐. 인생 뭐 있어요. 그냥 뻗을 때 뻗대는 거지. 그냥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 잘할 땐 뭐, 꽤 힘들어가는 거고. 저도 사람인지라 못할 땐 찌그러지는 거고. 그냥 뭐, 그래요. 사람 살이가. 자, 오늘 일요경마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경마는 5경주, 6경주, 경남 도지사배인가요? 도민일병은 도지사배죠? 그게 있는데 아주 굉장히 편성이 셉니다. 그 스포츠 월드배가 있고, 그리고 이번 주는 일요경마 때 굵직굵직한 대상경주급도 있고, 편성 자체도 후반부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경마의 편성도 중배당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적중은 기본이다. 다적중을 깔고 가면서 중급배당 승부처에서 제대로 때려가지고 상황을 내야 돼요. 그래야만 이길 수 있는 경마 주간이 바로 이번 주다. 멋진 대성을 위해 강타와 함께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힘차게 렛츠 고! 출발입니다. 자, 이러지 1경주입니다. 저랑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한 경주 여러분들과 강타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공부하고요. 1번 글로벌 밸리는 지난번 경주에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내었기 때문에 이번에 힘들고요. 3번 대산희망입니다. 3번 대산희망도 아주 센 놈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소폭으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며, 일단 취입력이 그렇게 센 놈이 아니고 선행력을 조금 끌어냈을 때 능력 발휘가 가능한데, 워낙에 편성 자체가 허접한 편성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경주력의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한울문도 맨날 그 모양새죠. 그게 뭐 센 말은 아니고, 6번 몬세라토. 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런 거 있잖아. 사람도 호우대가 탁 그냥 등치도 괜찮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딱 이렇게 딱 있는데 얼굴도 괜찮아. 그런데 이 목소리를 딱 이렇게 들어보면 안녕하세요 이러는 애들 있잖아. 와, 쟤 뭐냐? 쟤 뭐야? 호모요? 왜 저래? 얼굴 완전 등치는 있는데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이러면 이건 아니죠. 얘가 그래, 얘가. 아니 뭐 멀쩡한데 못 뛰어. 헛값대기도 아니고 이런 좀 허접대기라서 버리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뭐 가자는 가야 되겠죠. 7번 만점 비율. 이게 지난번에 터뜨렸던 놈인데 승군전이에요. 이런 놈들은 잘 안 들어오거든.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센 놈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팔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10번 가오초입니다. 얘가 세죠, 얘가 은근히 갖고 있는 사이즈는 있는데 얘도 능력 발휘가 안 되는 놈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편성 자체는 다들 능력 발휘가 안 되는 놈 위주로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의외로 약간은 이변 연출이 된다. 여기 이제 8번 동방무패가 빠졌는데 이 동방무패도 금강경시 계속적으로 경주력을 끌어내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봐줘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얘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얘도 비슷비슷한데 여기서 이제 누구를 가져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실질적으로 누구를 가져가느냐가 관건인데 몬스나트가 이제 유미라가 타고 있으니까 얘도 승부가 빡빡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딱 3마리 싸움으로 3번 대산이막을 치고 넣고 8번 동방무패 단통에 여기에 10번 가오초를 넣고 3번 8번 자 이렇게 일요제 1경주를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1경주는 좀 지저분하죠.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없이 뭔가 이 똥 싸고 미단 닦은 것처럼 일단 똥은 싸서 시원하긴 하지만 이게 왠지 모르게 좀 지저분해. 이게 뭐 마치 이런데 돈질해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집에 일찍 가서 효도하게 돼. 오늘도 죽고 왔어요, 엄마. 그러면은 이놈의 새끼, 그냥 패 죽일 놈의 새끼. 맨날 경마하지 말라니까, 경마한다고 내가 몽댕이 찜질 당하고. 또 집에 들어가서 찌그러져서 잠만 자게 되고. 인생이 피곤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 세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요. 세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자체도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이 10번 송암장사하고 5번 초원성하고 9번 감동신한데 이들 마필들이 하나같이 종발 지구력이 부족한 마필들이에요. 그럼 이 편성 자체의 특징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몇 메타예요? 1200이죠. 1200인데 실질적으로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이 외곽 게이트에 10번 송암장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5번 초원성하고 그 다음에 9번 감동신하라는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는데 하나같이 지구력이 부족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 편성 자체가 뒷심이 우수한 마필들이 없어요. 뒷심 우수마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지구력 부족하고 뒷심 우수마인데 그러면 그렇더라도 전개 2점마가 고로 선정 가능성을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 왜? 뒤에서 올라오다가 그냥 지쳐버려. 왜? 뒷심만 우수마가 없기 때문에. 그럼 앞에서 땅을 파더라도 땅을 파고 있는데도 올라오는 놈이 없으니까 그냥 땅 파다가 들어가는 거야. 야! 하고서 이제 앞에서 이제 무너질 것 같으니까 퍼덕퍼덕 거리니까 와! 하는데 뒤에서 다 그냥 같이 파. 땅을 파. 야! 하는데 그냥 그게 쓱 들어가. 뭐야 저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경우죠. 그러니까 앞에 가는 놈들을 세게 봐야 된다. 뭐야? 그러면 뭐 그냥 끝난 거지. 뭐긴 뭐예요. 끝난 거지. 그냥 땅을 파도 간다. 예, 지 무덤이 거기라도 그냥 꾸역꾸역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3번 태끝만세입니다. 예. 제가 이제 특징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1호제 이경주 3번 태끝만세. 얘는 가끔가다 잊어먹을만 하면 한 방씩 때릴 수 있는 놈인데 실질적으로 지난번 경주 직전 두 번의 경주에서 추임력을 특히나 직전 경주의 추임력을 엄청나게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경주력의 신장세를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약간은 이제 기복성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선행력을 끌어내서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3번 태끝만세는 요주의를 요하는 그런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뉴찬스입니다. 자, 공백기를 갖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장기 휴양을 하고 지난번 경주 때 출전을 했는데
자, 이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해서 경주력에 급하강을 보이면서 졸전을 펼치긴 했지만 휴양 이전에는 1400과 1200 경주에서 나름대로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인 주기로 들어온 4번 유찬스가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어찌됐든 4번 유찬스는 복병권 마필로는 인정을 해야 되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요게 5번 초원성이라는 마필인데 일단 선행을 가야 돼요. 선행을 가야 되는데 아까 송암장사라든지 이런 선행마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 마필로 봐줄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 이제 7번 필드러너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편성에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 배당권 전력으로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에요. 문종균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경주력을 보여주며 힘의 비축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8번 과천비상입니다. 이 마필은 실질적으로 이제 승군전을 치르는 놈인데 지난번 경주 때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일슬하면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고 데뷔전 당시에는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그렇게 빼어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인 왁구는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를 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서 8번 과천비상도 일단은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9번 감동신화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이제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세게 또 읽어줄 수 있는 마필도 아닙니다. 10번 송암장사입니다. 지난번 데뷔전 때 이 마필을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렸어요. 능력마니까 이거 조심해라. 이번에 이제 승군전에 1200m의 첫 도전인데 당시에 이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나름대로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는데 이전째를 병력 없이 맞이하는 가운데 이번엔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이라서 두 마리를 비교해 봤을 때 얘가 더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 송암장사가 이 편성에서 굉장히 센 놈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래서 이 편성은요, 오히려 10번 송암장사를 축으로 놓고 태끝맛에 좀 약하게 보고 초원성 약하게 보고 자, 여기서 이제 남은 말이 뭐야? 송암장사를 축으로 놓고 8번 과천비상에 단통으로 때리고 10번 송암장사를 축으로 놓고 자, 여기에 4번 유찬스와 7번 필드러너 이렇게 10번 8번 10번 4번 10 놓고 4번 7번 이렇게 방어를 할 수 있는 이로제 이경주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이경주도 그렇게 쉬운 경주는 아닙니다.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제 3경주는 이제 오늘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는데 여기서도 이제 복병권 마필을 하나 노리고 들어가요. 1호제 3경주 오늘 강타의 1호 첫 번째 중배당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는요 한 마리 일두의 보병마가 있어요. 일두의 이 보병마를 한번 강하게 노려보고 싶은 경기로서 얘가 만약에 승부가 된다면 여기서는 완전히 상황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중배당이 1호제 3경주에서 일두의 보병마를 거의 축마로 노리던지 아니면 이제 단통으로 노리던지 해가지고 이 1호제 3경주에서 오전장 첫 번째 승부수를 여기서 한번 던져보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3경주 강타의 첫 번째 1호경마 승부처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하면서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체 1경주인데 요건 이제 신마경주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이건 넘어가고 자, 1호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이 편성 자체는 이제 현근 성장마 간의 일전이고 출주 경험이 굉장히 미약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이변 가능성을 또 엿볼 수도 있는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 K보스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특히나 직전 경주 시에는 이 발죽 고착, 앞말인데 발죽 고착이 있어. 얘는 보여준 게 뭐가 있어요? 당연히 취임력만 보여줘. 취임력 우승. 그러면 제가 얘기를 했잖아. 일전과 이전 때 선행력을 보여주든지 취임력을 보여주든지 뭔가 하나를 보여준 놈이래야지 전혀 보여주지 않은 놈들은
선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특징적인 요소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요소를 보여줬던 게 1번 K보스다. 2번 창천입니다. 이 마필은 실질적으로 금간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안정된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로 이제 데뷔전 당시에는 선행력을 약간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번 경주 시에는 또 부족했던 추임력을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8조가 10만 승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1전, 2전 때 총력 승부를 안 한다고. 이제 3전째를 맞이한 성장과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다면 2번 창천은 여기서 승부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승부를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마필. 자, 3번 라스트 모델은 안 보고 싶고요. 자, 이제 쭉 내려가서 이제 볼 수 있는 마필들이 없네. 다음에 이제 7번 마도로스인데 그나마도 현공 경험이 많은 마필이에요. 그리고 추임력도 출전마 중에서 그래도 굉장히 우수한 축에 속하고 그러면 이 마필로 과연 승부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지난번에 이제 경주력의 상승을 끌어냈던 마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마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세게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좀 한 번 정도 지켜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지만 일단은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 자, 여기에 이제 한 마리를 더 추천을 드린다면 다들 고만고만한데 이 중에서 또 한 마리를 기본적인 능력상 추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이 8번 황금빛 세상이라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이 마필 자체가 이제 미안의 대기 기본적으로 대기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은 이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2조 마방 자체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주행검사 자체를 어영부영 많습니다. 그리고 주행검사 끝나고서 마필을 만드는데 총력전을 가요. 그래서 데뷔전이 승부가 굉장히 센 마방입니다. 2조가. 근데 이 데뷔전 때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2전째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총력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8번 황금빛 세상도 이 편성에선 가져가는 마필이다. 자, 2번 창초로 축을 놓고 1번 K보스로 때립니다. 2번 1번 쪽으로 때리고 2 놓고 7번 8번 7번이 좀 시원찮은 것 같으면 8 놓고 1, 2 이런 정도의 압축 가능성이 있는 경주 1호제 4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호제 4경주까지는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산교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기본적으로 부산교차 2경주는 능력차가 미세한 인깨마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실질적으로 이번 2경주도 이 능력마간의 한판 승부라고 보시면 돼요.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경주로서 일단 다들 고만고만한데 이 중에서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입니다. 자, 1번 천태봉입니다. 이렇게 무슨 천왕봉, 청태봉, 뭐 봉자 들어가는 이런 말들이 의외로 잘 떠요. 이 마필은 선취인력을 모두 데뷔전 시 겸비했다. 이런 마필들은 실질적으로 선취인력 겸비를 하고도 입상에 실패를 했다는 것은 데뷔전 자체를 탐색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천태봉은 이 편성에서 게이트에 2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총력전을 펼친다고 할 것 같으면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해요. 어느 마필이 세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자, 6번 라이징 플러스입니다. 라이징 시리즈가 의외로 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우철 마주의 마필들이 다 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경주 때 승부를 할 줄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경주가 벌어지자 초반 향상된 선행력을 보여주자 종반 탄력이 급격히 하강을 하면서 직전 조정을 거쳤어요. 이번 편성 자체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아주 빠른 선행마가 8번 남도영웅 정도인데 종반 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두권이 끝까지 버티는 그림이 아니라 종반에 넘어오는 그림으로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6번 라이징 플러스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는 있는데 아주 센 놈으로 봐주기엔 좀 2%가 부족하다. 자, 7번 퍼블리코. 7번 퍼블리코인데, 얘는 인기를 좀 모을 것 같은데, 인기마 같은데, 안 보고 싶다. 왜? 그게 근간 연속 상승된 경주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마필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8번 남도용도 이변이 가능한 전력이지만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이 아니고, 9번 우레가치. 우레가치 이놈이 충마예요. 왜 충마냐? 기본적으로 직전 조정을 거쳤지만 선취력을 모두 겸비하고 있는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선행력만 끌어냈을 때는 상당한 능력 향상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랬기 때문에 패땡권에 필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요. 10번 미러클 킹이란 마필입니다. 최보명 기수가 내려가 있는데 마필 자체는 뭐 상당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한 전력으로 맞을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퍼블리코 안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축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8번 남도영웅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서운행을 가서 한 바퀴 뺑 도는 그림인데, 조금 안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때문에 이제 9번 우레 가치를 축으로 해놓고 1번 천태봉, 요거 잠재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9번 1번 쪽으로 때리고 9 놓고 6번 10번, 자, 이렇게 받쳐볼 수 있는 경기다. 그러니까 부산교체 이 경주는 9번 우레 가치를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남도영웅이 선행을 나가서 뻗팅기면서 배당이 터질 때는 당연히 우레가치 같은 마필들을 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 이경주는 우레가치를 보면은 선두권을 봐서는 안 되는 역으로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5경주가 되겠습니다. 저는요, 원래 이렇게 혼탁한 경주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강철비만을 아까 토요경마 할 때도 축으로 축마를 놓고 중고배당 승부처럼 한다고 그랬는데, 일요제 5경주도 바로 그런 편성입니다. 터진다. 여기는 중고배당 승부처다.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여기에 미승리마 일전인데다가 더군다나 여기에 강력한 축마가 있어요? 축마를 정하기 무조건 얘가 축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인기마들이 실질적으로 인기마예요? 아니에요. 왜? 워낙에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마필이나 또 입상마를 압축하기가 쉽지 않은 경주예요. 그래서 일요제 5경주는 배당이 무조건 터질 가능성이 높은 경주이기 때문에, 자, 중고배당 승부처로서, 자, 1호경마 두 번째 승부처를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보겠다. 자, 일요제 5경주 무조건 강타가 터트리는 것도 최고다. 제가 할로마크에 스페셜식 206배, 쌍승식은 749배를 맞춰드렸잖아. 일요제 5경주 이런 거에 딱 걸리면 어떻게 돼? 죽는 거지 뭐. 그냥 완전히 상황이지. 끝났어. 일요제 5경주입니다. 뭐 이렇게 승부처면은 뭔가 짜릿한 게 있어야 되잖아. 감정이 있어야 되잖아. 탁 맞아버리면 그냥 눈알이 그냥 탁 튀어나와서 엠브라스를 부를 정도로 기절 일보 직전까지 가야 되는 게 또 승부처죠. 택끼리 할 때도 있는 거고, 뭐 승부처가 뭐 정해졌어요. 자신 있으면 때리는 거지. 택끼리든 뭐든. 자, 부산교체 3경주입니다. 자, 여기는 충막감이 마필이 버팅기고 있는 경주예요. 6번 배틀필드. 이놈을 축으로 가져간다. 6번 배틀필드. 이놈을 축으로 가져간다. 왜? 편성 자체가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입니다. 자, 그나마도 느린 편성 만나서 전개상 선행도 갈 수 있고요. 자,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여타 마필들보다 한 수 위가 아니라 두 수 위의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온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다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데뷔 전은 1200을 뛰었고요. 지난번 경주에는 1500을 뛰었습니다. 자, 이 세마가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줬다면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선취인력 모두 동반 상승의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축마 강축이다. 6번 배틀필드. 자, 후착만 찾으면 되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팝스케트입니다. 이 마필은 제가 안 보고 싶네요. 지난번에 2착을 했지만 직전 경주가 이 마필의 최고 능력을 끌어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이 아니고요. 나폴레옹도 그렇고 후착은 은근히 혼전 구도입니다.
은근히 혼전 구도인데 4번 스위트레인. 야, 얘가 들어오면서 터진다. 얘가 들어오면 터진다. 왠지 모르게 요런 놈들이 하나 찡겨가지고 들어오는 날에는 완전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터지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강축에 대길 없다. 6번, 1번이 강축인데 6번, 1번이 대길인데 1을 잘랐잖아. 안 된다고. 그냥 잘랐으니까 그거는 볼 필요가 없고,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놈이 이 7번 내셔널 히로인이라 마필인데, 이 구용중 기소가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이 마필 자체가 아주 센 놈은 아니지만 이변 연출이 가능한 마필로 봐줄 수가 있어요. 8번 오케아노스. 얘가 뭐 단통이죠. 이 8번 오케아노스는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출전마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입상권 도전이 가능한 전력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 피리 배팅골에 난처가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을 강축으로 놓고 실질적으로 이제 요게 이제 빠지면 1번 팝스캐트인데 왠지 모르게 팝스캐틴도 그렇게 센 말 같지가 않아서 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게 보고 싶지가 않고 오히려 이 팝스캐틴 정도는 밥치기로 할까? 6번, 8번이 일단 단통이야. 6번, 8번이 단통인데 역 놓고 1번, 7번인데 6번, 8번이 대끼리로 팔릴까? 6번, 1번이 대끼리로 팔릴까? 그걸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6, 8이 대끼리로 팔린다고 해도 단통이고 6 놓고 1, 7 내지는 이제 1을 안 본다면 4번 스위트레인의 배당 가능성 여기까지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때문에 부산교차 3경주는 강축이 버팅기고 있기 때문에 후창만 잘 옥성을 가리면 무난히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편성도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입상 가능한 우열이 드러나는 경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일요제 6경주. 자, 일단 전개상으로 봤을 때 빠른 선행마가 없죠. 런칭 어게인 정도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상대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센 말은 아니고요. 자, 원석 발굴도 안 되고 천붕비상 능력은 그렇게 센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안 되는 마필도 아니에요. 그래서 천붕비상이라는 마필도 이 편성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직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줬지만 1800까지도 거리 경험이 풍부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변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4번 시크릿 포켓입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세게 봤던 마필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근간 4번의 경주에서 안정적인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편성에서도 패턴적으로 선행력의 급상승을 끌어낼 가능성도 있고 또 추임력도 한 번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4번 시크릿 포켓도 피리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7번 오전 챔프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 시에 이 마필은 이 편성에서 무조건 되는 말이에요. 무조건 되는 말이고 선취인력 모두 끌어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거의 배팅권의 충막감으로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강력하게도 얘기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6번 카이트라는 마필이 있는데 지난번 경시 이제 원체 추임력을 끌어냈는데 6번 카이트 이 마필도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마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6번 카이트까지도 가져가 보자. 자, 이 편성에서는 7번 오전 챔프를 추가로 놓고 4번 시크릿 포켓으로 역으로 갑니다. 7 놓고 그 다음에 3번 6번 자, 이렇게 받쳐볼 수 있는 7번 오전 챔프를 꼭 조심해서 보시라. 자, 이로제 6경주입니다. 제가 이렇게 얼레벌레 얘기하는 것 같지만 매경주 꼭 조심을 하고 꼭 노려야 된다는 말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로제 6경주에 뭐라 그랬어요? 워전 챔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귀담아 들으시지 않으면은 못 맞히는 거야. 야, 강타가 이거 얘기했냐? 이거 얘기했냐? 간다고? 이렇게 이제 경주 끝나고 얘기하면 뭐 할 거야? 그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체킹하고 빨간색으로도 칠해놓고 저도 그렇게 해요, 아직. 이 책에다 막 빨간색 이런 거 칠하고 막 이렇게 색연필로 막 별표도 그려놓고 그렇게 공부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안 하면 보이냐고 그게. 한번 지나가면 끝인데 돈이 걸린 경주인데 신경 바짝 써서 해야죠. 부산경차 4경주입니다. 4번 OK 트리플 의외로 세다.
이 마필을 주목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4번 OK 트리플. 이번 편성 자체도 전형적인 발빠른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자, 선취평 마필들이 그만큼 유리해 보이는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들 마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편성이다. 자, 1번 한박 피넬레. 안 되는 마필은 아니네요. 한박 피넬레. 되는 마필인데 뭔가 2%가 좀 부족한 느낌을 갖고 있지만 일단은 써놔야 되는 마필이에요. 추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갖고 있으니까. 자, 3번 스카이문인데 이거 안 되잖아요. 매번 뭐 뛰어봐야 안 되니까. 그냥 안 보려고. 예, 4번 OK 트리플. 이 마필은요, 공백 이후 근간 2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능력 자체가 워낙에 탁월합니다. 이 편성에서 그냥 충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골드 찬스다. 실질적으로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쪽에서 큰 폭의 상승을 가져오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갖고 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능력 자체가 우수하기 때문에 배팅권에서 자를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은 분명하다. 자, 7번 빅타임입니다. 다소 주춤한 느낌이죠. 지난번 경주시 이제 5착을 하면서 근간의 상승세가 이제 조정 타임으로 거친 마필이에요. 조정 타임.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경제력을 끌어내려면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자, 4번 OK 트리플을 축으로 놓고 5번 골드 찬스를 단통으로 때리고 4 놓고 1번, 7번 정도만 가져가면 수 있는 경주다. 자, 4번 OK 트리플은 무조건 충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교차 4경주도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1호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제 7경주는 나름 걸출한 충마감의 마필이 뻗팅기고 있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충마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편성에서 충마가 누구냐 1호제 7경주 1호제 7경주 여기서 충마가 뭐예요? 6번 푸른미소죠. 당연히 6번 푸른미소예요. 이 편성에서 이제 무조건 충마다. 일단 전개상 선행을 갈 수 있어요. 1번 미러클 파티와 어느 정도 선두권의 경합 가능성이 있는데 이금주 기수가 들어왔네요. 이금주 기수가 이제 이신영 마방에서 말을 타는데 요 마필은 조금 이제 열심히 탈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탈지요. 자 일단 감량 2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번 미라클 파티 요런 말들이 이제 일단 선행을 보내주고 따라가는 경주를 한다면 갖다 꽂을 가능성도 있어요. 감량이 안말이기 때문에 마체가 작은 놈이라서 그렇지 일단 뭐 요주에는 필요한 마필로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2번 꽃마루인데 이번 주는요 서인성 마방에서 의외로 조인권이를 많이 태우고 또 의외로 승부를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그러니까 2번 꽃마루도 이 마필 자체도 꼭 조심을 하셔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4번 100억입니다. 자 전격적으로 문세기수까지 기성을 시켰고 이제는 정상적인 주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기가 숨겨놓은 그런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갖고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때문에 절대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나머지 마필들은 안 돼요. 다 안 되니까 얘가 빠른 말이니까 얘가 선행도 갈 수 있는 말이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후착으로는 유리한 편성이다. 자, 이랬기 때문에 6번, 4번 쪽에 난통으로 때리고 6 놓고 1번, 2번. 자, 이렇게 받칠 수 있는 경주. 그러니까 6번 푸른미소는 이 편성에서 절대 빠지는 마필이 아니에요. 그냥 강축으로 인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조경호를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다음은 부산교차 5경주가 되겠는데, 이 부산교차 5경주부터 이제 10경주까지 스트레이트 승부처입니다. 스트레이트 승부처. 그러니까 부산교차 5경주부터 그 다음에 이제 1호제 8경주 그 다음에 부산교차 6경주 그 다음에 이제 9경주 그 다음에 10경주 이렇게 부산교차 5, 8, 1호 8 그 다음에 부산교차 6, 1호제 9, 1호제 10경주 하나, 둘, 셋, 넷, 5개가 스트레이트 승부처예요. 여기서 결정을 내고 싶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산교차 5경주입니다. 자, 경남 도지사배 대상 경주로서 서울의 마필들도 대단위로 내려와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현재 가장 그래도 점수를 높게 받고 있는 놈들이 5번 깍쟁이라는 놈, 7번 감동의 바다, 9번 상승거탑. 이런 마필들이 이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마필들인데, 이런 마필들에게 이제 강하게 누가 도전장을 내미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 경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변의 가능성도 있고, 이 부산교차 5경주는 오늘 이 강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예요. 강타가 요즘요, 대상 경주의 적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부산 말들과 서울 말들이 공유하는 대상 경주는 거의 단골손님으로 거의 맞춰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산교차 5경주는 부산경마의 하이라이트 승부처로서 한번 제대로 된 승부수를 던져보겠다. 자, 한번 멋진 승부처로 강타가 왜 부산경마에 강한지, 왜 강타가 대상 경주에 강한지 한번 분명하게 적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5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8경주입니다. 일요제 8경주. 이 편성 자체도 은근히 배당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어요. 은근히 좀 배당이 나올 소지가 있는데, 여기서도요, 이 일요제 8경주를 잡은, 추천 경주를 잡은 이유는 뭐냐면, 이 8경주에 이게 UCC 일요경마 준메인, 일요 준메인 승부처예요. 근데 왜 여기서 이 준메인 승부처를 일요 8경주로 가져가느냐? 여기에 복병마 내지는 비인기만데 이놈을 축마로 놓고 선정을 때릴 거야. 그러니까 복병마 내지 비인기만을 축마로 놓고 일요제 8경주를 승부를 해가지고 UCC 준메인 승부처로 승부를 해가지고 여기서도 중배당 이상, 고배당까지도 한번 노려보는 일요제 8경주다. 여기서 아예 상황을 내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일요제 8경주. 자, 한번 제대로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겠다. 일요제 8경주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6경주입니다. 부산교차 6경주. 이제 강타의 부산경마 두 번째 승부처인데 이 경주도 대상경주에 준합니다. 이 부산 자체 마필들 간의 대상경주라고 해더라도 다은이 아니에요. 매번 입상에 실패를 하다 일본 강호선이 드디어 이제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자, 일단 뭐 강호선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가 있는 마필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요주의가 필요한 마필들이 이제 메뚜가 출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편성에서 이제 금따 같은 마필들, 직전에 걸음 보여줬고, 지난번에 헤맸고, 또 14번 머니헌터 같은 마필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부산교차 6경주도 중배당이 가능한 경주고, 이 지난번 경주 때 근간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는 놈들, 근간 걸음의 변화 내지는 컨디션 상승세를 보여주는 마필들이 지난번에 좀 조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 편성에서 뭔가 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노림수의 마필, 그런 마필들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편성도 중배당이 가능한 부산교차 6경주다. 한번 제대로 승부수를 던져보고 싶다. 자, 부산교차 6경주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다. 자, 강타가 자신있게 자,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9경주입니다. 자, 일요제 9경주. 이 편성 자체도 실질적으로 보면요, 맨날 2군 경주인데 2군의 중하위권 편성이에요. 중하위권 편성이라서 여기서도 맨날 터져요. 왜? 아니, 이제 2군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입상도 한 번도 못 하는데 약편성을 만났거든. 그러면 여기서 너도 하나 할 것 없이 편성 자체가 약하니까 일요제 9경주도 이런 말들이 서로 때리려고 그런다고. 그러다 보면 말을 제대로 만들어 놓은 마방이 무조건 이기는 거잖아. 그럼 뭐가요? 이변과 더불어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제 9경주도 오늘 강타의 승부처로서 여기서 이변 가능성이 아주 높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료제 구경주도 한번 배당으로 한번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료제 10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이 일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10경주에다 후반부에다 잡아버렸어요. 거의 뭐 서울 경마로 따지면 이번 10경주가 하이라이트 경주라고 할 수가 있죠. 혼합 1군 경주로서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인전인데, 지난번에 이제 같이 뛰었던 놈들 중에서 입상에 성공을 한 놈과 못한 놈들이 같이 섞여 있는 편성이에요. 이 편성에서 과연 어떤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어느 마필이 선전을 해줄지. 자, 일요경마 UCC, 특히나 지난번에 후반부에 굉장히 강했어요, 강타가. 그러니까 이 후반부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UCC 메인 승부처도 완전히 오늘의 승기를 완전히 여기서 굳히겠다, 결정을 내겠다, 이런 의도로 해서 선정을 한 경주, 일요제 10경주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라는 점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일요제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드려야죠. 이제 부산교체 5경주, 8경주, 부산교체 6경주, 9경주, 10경주가 스트레이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일요제 11경주,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9번 용해라는 마필에게 일단 주목이 될 수 있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도 살펴보면서 자, 이번 경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만고만해요.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경주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자, 1번 프라이레이디. 지난번에 뛴 거 봤을 때는 워낙에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큰 능력을 기대하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읽어주기는 어렵습니다. 자, 2번 드림디바입니다. 실질적으로 1400, 이제 승군전인데, 승군전을 치른다 하더라도 근간 경주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승군전이라도 또 한번 때릴 가능성이 있어.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여기 이제 7번 눈깜짝입니다. 이 편성에서요, 만에 하나 이제 배당이 터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눈깜짝이가 선행을 가느냐 못 가느냐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밀고 때리고 하면은 선행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선행을 가면은 배당을 터뜨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7번 눈깜짝이라는 마필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이제 8번 영원한 친구인데, 실질적으로 이 문세영이가 타고도 입상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이강서가 지난번 경주시에 조금 능력을 끌어내는데 이번에 이제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요게 이제 관건인 마필이고, 9번 용해입니다. 일단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충만감의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뭐 무조건 인정을 해야 되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어. 자, 요 마필도 배팅권에 가져가는 마필. 자, 끝으로 이제 13번 퍼펙트 캡틴이라는 마필인데, 퍼펙트 캡틴. 이 마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이 기복이 좀 심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이즈상으로 보면 얘보다는 얘가 세죠. 당연히. 얘가 센데, 지난번 경주 때도 이제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는데, 지난번 두 번의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능력을 끌어낸 걸 봤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얘도 이 8번 영원한 친구도 실질적으로 이 편성에서는 아주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런 마필들이 의외로 배당을 터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9번 용해를 축으로 놓고 이 편성에서는 7번 눈깜짝이로 때려보고 싶어요. 9번, 7번 쪽으로. 2변 연출 가능하다. 9 놓고 2번, 13번. 자, 요 8번도 당구장 표시해 가셔가지고 요 세 마리 중에서는 한번 당일 현장 상태를 봐서 한 마리를 가져가는 전략으로 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1호제 9경주까지 했는데요. 1호 경마가 실질적으로 경주 수도 많지만 강타가 조금 빨리 진행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조금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강타로서는 최선의 방송을 했다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강타와 함께 같은 배를 타서 대승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도 문제없다. 대승이다. 계속, 야, 너무 잘하지 않아? 이번 주에 죽는 거 아니야? 불안해. 그러다 딱 결과 나왔는데, 야, 또 이겼대. 와, 들어가는 건데. 또 이제 이렇게 보다가 또 그래. 그 이번 주에 또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다 빠져. 그래서 또 이겨.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냥 강타를 믿고 오시면 돼요. 한 달간만 강타를 믿으시면
충분히 환수와 적중으로서 대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타 굴러갑니다. 충성!